여러분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 오늘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트랜지스터에 지금 볼 때 이 트랜지스터를 처음에 DC 모델하고 스몰 시그널 모델 두 개를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DC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하냐면 DC 바이어스에 의해서 GM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GM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 얘를 우리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 R 파이에 V 파이에 두 단계로 한다고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로 바꿔서 회로 해석을 하는 버릇을 처음에는 조금 좀 기계적으로 하면 좋겠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더 DC 바이어스일 때는 여기 VCC가 딱 있거든요. VCC가 딱 있어서 VCC일 때는 흘러가는 전압 전류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 GM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AC 시그널 모델일 때는 요거는 VCC를 이게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는 변하지 않는 전압이기 때문에 그냥 커먼 그라운드로 본다 그랬었죠, 그죠? 커먼 그라운드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회로를 볼 때 DC 회로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꿔서 그리는 연습을 처음에 좀 하면 좋겠거든요. 거기 세 가지가 커먼 이미터, 커먼 베이스 지난번 했던 거 있었죠, 그죠? 커먼 이미터하고 커먼 베이스 요 그림을 가지고 했었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각각 커먼 이미터는 많이 해서 그런데요. 커먼 베이스 부분 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기본 구조가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처음에 계산할 문제에 대해서 하나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흘러가는 그 바이어스 조건 있죠? 바이어스 조건, 바이어스 컨디션 제가 문제를 많이 안 풀었습니다. 이거를 바이어스 컨디션을 이제 IB와 IC와 IE 관계를 쓰고 처음에 IC가 구해지면 GM이 IC 나누기 VT다. 요 관계에서 GM이 구해지고 나면 그리고 얘가 액티브 모드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얘를 등가 모드를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 IB, IC, I에 관한 바이어스 컨디션을 계산한 걸 생각보다 많이 안 했거든요. 생각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여기 보면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R, C가 달려 있고 이렇게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관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RB라고 되어 있고 VCC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한테 질문하기를 여기 이건 축복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얘는 그냥 트랜지스터에 요 저항만 달려 있고 지금 보니까 이런 셀프 바이어스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요 상태에서 위에 그림 항상 봐요. 여러분 이거 회로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전압을 끌어준 상태에서 일단 먼저 따져봐요. 항상 따져볼 때 컬렉터 타임 전류가 쭉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다가 여기에 RB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RB가 보이면 이게 RB 일로도 전압이 가겠죠, 그죠? 전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베이스 단에 전류가 흘러서 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나가고 대신에 여기 요 들어오는 게 일로 나가는 건 I 베이스니까 이 전류 요 컬렉터 단 이미터 흐르는 전류보다 작죠, 그죠? 근데 이제 작기도 하고 하나 생각해볼 거는 요 IB하고 I 컬렉터 단의 전류는 베타라고 되는 커런트 게일에서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요 컬렉터 단 전압하고 베이스 단 전압을 비교해 보면 무슨 전압이 높습니까, 여러분? 컬렉터가 항상 높죠, 그죠? 높으니까 이게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컬렉터가 전압 관계가 컬렉터가 베이스 높으니까 얘는 리버스죠. 왜 리버스고 밑에는 베이스와 에미터 단은 보면 흘러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게 저 내려가니까 그라운드에 비해서 저렇게 높겠죠. 또 이거는 포워드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달아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더라도 얘는 이 트랜지스터가 항상 액티브 모드 증폭 회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림을 제가 RC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했다. 자 두 가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썩 다른데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이거를 보니까 R 위에서 VCC가 걸려있고 쫙 가서 보니까 RB1, RB2가 있는데 얼핏 보기에 이 RB1과 RB2의 B에 따라서 여기 베이스 쪽 전압이 교전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해서 RB1을 많이 크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얘를 위에 거를 많이 키우게 되면 이 RB1 어떻게 됩니까? 2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그럼 여기에 이제 위에 전압이 있을 때 위에 저항이 쭉 커지면 밑에 요 베이스단 전압은 쭉 떨어지죠. 떨어지다 못해서 이 베이스 2m 사이에 필요한 게 포워드일 때 여기 몇 볼트 필요해요? 최소한 0.8V 필요하잖아요, 그죠? 0.8V 필요하니까 이 잘못 RB1, RB2를 연결을 해서 하면 비율을 너무 많이 차이 나게 해버리면 베이스단의 전압이 요 0.8V보다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액티브 모드 작동 안 할 수 있겠죠. 그죠? 뭔가 증폭을 하려 그러면 첫 출발이 트랜지스터 주변에 베이스가 이미터보다 높아야 되고 베이스보다 컬렉터가 낮아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되는 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 낼 때도 무조건 이거를 스몰 시그널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맞나 안 맞나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저항 비에 따라서 얘가 액티브 모드로 작동 안 할 확률이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대로 전류 흘러가는 거니까 흘러간다는 얘기는 순방향 그리고 전압이 베이스 얘보다 낮고 하는 그 모든 그 액티브 모드가 작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DC 컨디션에서 먼저 구하고 컨디션 구해서 GM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스몰 시그널이 되면 자 스몰 시그널이다. 그러면 이제 AC 관점이죠, 그죠? 그럼 AC 관점이면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마이크 단다 그러면 마이크를 달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질문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그냥 DC 컨디션 아닙니까? 여기에 소리를 크게 키운다 그러면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베이스단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 지금 소리 막 하는 거를 여기다 다 넣어야 됩니다. 출력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 소리 입력을 넣는데 제가 만약에 DC로 딱 연결을 하면 여기 DC 컨디션이 완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마이크를 득 달았는데 부인이 자 이래 됐는데 거의 이렇게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바로 연결하면 얘가 요 DC 컨디션이 있으니까 요 DC 전압이 있으니까 연결하는 순간 요 부인에 따라 그냥 셔터 확 돼버리죠. 그리고 전압 DC는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여기 내가 마이크를 딱 연결할 때 이 마이크를 그대로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얘는 이 DC 컨디션이 달라질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AC 커플들에서 이 커패시터를 달아줘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런 연결해주면 자 이런 효과를 딱 달아주면 자 V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DC 전압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 봤을 때 C가 있는데 여러분 C는 여기에 임피던스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크기가 임피던스 크기는 오메가 C 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신호는 AC입니까? DC입니까? AC죠, 그죠? AC니까 커패시터에 달려있으면 AC는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통과하죠. 통과하는데 DC는 얘를 통과합니까? 통과 못합니까? DC 통과 못하죠. 그럼 여러분 보면 내가 스몰 시그널을 AC 커플링이라 그래서 커패스를 달아서 여기 딱 입력을 하면 얘는 AC는 전달이 되고 DC는 딱 블락킹을 하니까 DC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가 신호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신호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신호만 전달이 되면 요 증폭이 요 신호로 나오고 그럼 출력단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출력단도 AC, DC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VCC IC에다가 RC를 곱을 한 DC에다가 AC가 더해진 상태니까 얘는 DC 전압이 떠 있는 상태에서 스몰스가 나오니까 출력단에도 사실은 이렇게 AC 커플드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스몰 시그널만 전달이 되고 얘도 스몰 시그널만 전달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열은 2 이렇게 배울 때는 어떻게 뭐를 하냐면 처음에 하는 얘기 뭐냐면 이런 그 커패스 달려 있을 때 이게 그냥 스몰 시그널에서는 얘는 쇼트 됐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쇼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편하잖아요. 스몰 시그널은 더해지고 그 다음에 페로존 쇼트 돼 있고 얘를 GM이라는 아까 DC 컨디션에 따라서 계산해 놓은 거를 그냥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바꿔서 개인 그대로 쓰니까 이게 DC 컨디션과 스몰 셀 컨디션을 모두 유지한 채로 그대로 할 수 있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 2학기 때 전자투에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쇼트가 아니라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임피던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주파수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커지면 임피던스가 0으로 가죠. 그럼 거의 시그널 관점에서 쇼트가 맞는데 얘가 주파수 이 C가 무지 커도 되죠. C가 굉장히 커도 오메가 낮아도 거의 가죠, 그죠? 가는데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얘가 프리퀀시의 디펜던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증폭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 요거를 만약에 커패시터를 잘 달아줘서 했을 때 주파수에 따라서 증폭력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 불렀는데 제 목소리에 감기 목소리 저주파가 더 많은데 이게 그 저주파보다 고주파 섞여 있는데 고주파 쪽 개인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저주파는 개인이 나쁘고 고주파의 개인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주파 쪽의 개인이 좋은 앰프에다가 목소리를 내면 출연나와 어떻게 바뀌어 있겠습니까? 하이 프리퀀시 쪽이 커지면서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그 회로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평평하게 반응하지 않고 얘가 그 소리가 변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DC 컨디션하고 AC 컨디션하고 그다음에 얘가 시그널하고 섞어주는 요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어스 컨디션을 이제 이런 복습 참아 보면 여기서 VCC RC 요 하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번 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카먼 여기 대해서 RP 요것만 계산해도 얘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Y라 표현은 Y 포인트가 출력단이고 여기에 흘러가는 게 IC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X 포인트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IB라고 포함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VX 포인트 X가 여기입니다. V에 X, 예를 들어 X다. 그러면 처음에 요 VY 포인트에서 전류가 IB만큼 흐르는 전류, 요 IB가 흘러죠, 그죠? VY에서 IB만큼 흐르는 전류에 RB가 이제 통과해서 요 X 포인트의 전압이다. 저 X 포인트는 베이스 쪽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컬렉터 쪽은 Y라고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보면
항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항상 always 액티브 모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항상 액티브 모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VY는 V의 Y 포인트는 VCC에서 VCC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이거 아쉽게도 보면 전류가 내려올 때 이렇게 IP하고 IC에 이제 나눠지죠, 그죠? 근데 IP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IB에다가 100배를 베타를 분포해서 IC가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요 흘러가는 전류가 IB 더하기 IC의 합이죠, 그죠? 요 IC가 거의 이제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게 I collect라 그러고 I collect에다가 RC를 통과해서 얘를 우리 근사적으로 IP가 IC보다 무지 작다 혹은 IB가 베타분의 IC다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식을 이렇게 써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VY는 이제 그래 VY는 다시 보면요, 요 위 중간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Y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쭉 가서 첫 번째 요 전압이 한번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고 요거 전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IB, RB만큼 더한 게 VY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IB, RB가 V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합한 거가 VY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0.8V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 이제 IB는 이게 이제 베타분의 IC의 RB의 플러스 V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VY죠, 그죠? VY입니다. 이게 이것도 VY이고 얘도 VY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VY가 같죠, 그죠? VY가 같으니까 여기 같다고 놓으면 VCC 마이너스의 IC의 RC는 베타분의 RB의 IC가 되고 플러스 V의 베이스 이미터 전압이다 라고 정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VCC 마이너스 V 베이스 이미터는 이게 베타분의 RB 더하기 넘기면 RC의 IC가 됩니다. IC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컬렉터 쪽 전류가 IC가 VCC 마이너스 V 베이스 이미터에 RC 더하기 베타분의 RB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 이걸 구했거든요.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이걸 한 겁니다. 자 컬렉터 쪽 전류를 구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DC 컨디션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요, 얘를? GM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걸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GM이 IC나 VT니까 결국 이제 여기다가 VT를 한 거, VT의 RC 더하기 베타분의 RB의 VCC 마이너스 VB 해서 요 GM을 딱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회로를 바꿀 수 있겠죠. 바꿔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V인에 이제 V인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DC V 옵셋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왔을 때 이제 그 처음에 DC 컨디션 구하고 지난번 질문이 여기 신호를 어떻게 입력합니까? 됐는데 컨텍스트를 커플하고 그다음에 V를 하고 DC 바이어스만큼 얘를 맞춰줄 생각해서 H를 떨어주면 지나가는데 시험에 같은 데는 했을 때 우리 1학기 수업이니까 여기 커패시터를 뭐로 간주하라고 그러겠습니까? AC 관점에서는 커패시터를 셔트된 걸로 간주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딱 셔트되면 얘를 회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조금 다르죠, 모양이 다른 게 왜 다르냐면 바이어스 그래서 저항이 막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있을 때 다시 그려줘야죠. 뭐 이렇게 R 파이와 V 파이는 그대로 써주고
써주고 GM V5도 그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터 단은 그라운드니까 얘는 그라운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컬렉터단은 여기 그라운드죠. 컬렉터 단에 이제 이 보면 컬렉터 단에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라운드 여기 RC죠. 여기 RC가 여기 VCC가 시그널 관점에서 그라운드고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RB가 나오죠. RB가 지금 컬렉터하고 베이스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배웠던 거랑 틀리네. 그러면서 얘를 여기 딱 붙여야겠죠. 베이스하고 컬렉터까지 딱 연결해줘서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을 했는데 파이 모델이 아니라 여기 RB가 딱 붙어 있습니다. RB가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V는 여기에서 Vin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Vout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보니까 이제 회로가 바이어스된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때 바이어스된 조건이 우리가 배운 게 틀리네 이렇게 하면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DC 컨디션을 방금처럼 같다고 보고 결국 연립 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연립 방정식 푸는데 트랜지스터의 목표를 세워야 될 게 컬렉터 단의 전류가 얼마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걸 가지고 V인데 Vout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바뀌는 거죠. 이거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라면 이제 하나 이제 얘인데요, 변형된 문제거든요. 예, 하나 얘인데 그냥 V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식을 써주면 되죠, 여러분. 예, 쓰면 V인이 요거 돼 있고 Vout이 돼 있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그냥 될 겁니다. 이렇게 요게 되는데 V는 중요한 거는 V5와 같다 되죠, 그죠? V는 V5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다음에 요 RB하고 요 Vout을 보면 Vin이 Vout보다 작다고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in은 V5이고 전류가 돼 있으면 요 밑에 흘러간 전류는 GMV5와 요거 GMV5는 여기서 전류가 여기로 흘러간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RC분의 Vout이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되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의 RC분의 Vout이 이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여기 흘러가는 전류에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를 빼줘야 되죠, 그죠? 보면 여기 Vout이면 여기가 0에서 Vout을 빼주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정의할 수 있죠, 그죠? GMV5가 얘 전류고 그 다음에 이 전류는 하나를 빠지는 거죠. 빠진 전류를 빼준다는데 그 Vout에서 Vin을 빼줘서 RB로 나눠주면 빠지죠. 빠지니까 빼기에 전류에 RB에 Vout에 마이너스 Vin을 빼준 전류가 바로 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Vin을 V5가 되니까 얘를 딱 넣어주면 GM Vin은 마이너스의 요 RB 분의 1 더하기 RC 분의 1의 Vout에다가 플러스의 RB 분의 Vin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Vin을 이제 넘기면 GM 마이너스 RB 분의 1의 Vin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RB 분의 1 더하기 RC 분의 1의 Vout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Vin과 Vout이 Vin분의 Vout이 이런 보는 것처럼 GM 마이너스 RB 분의 1의 마이너스의 RB 분의 1 더하기 RC 분의 1 이런 식의 형태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처럼 빠진 게 있나요?
GMRC. 그럼 이게 이제 거의 보면 마이너스를 RC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RB분의 RC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GMRC에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RC가 충분히 크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GMRC가 이제 요 값이 GMRC가 개인이 카먼 2m에서의 개인과 그 유사함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고 그래서 이 바이어스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전류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류를 구하고 나서 GM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개인을 구하려는데 제가 시험에 낼 때 이게 문제가 A, B, C, D로 나오거든요. A, B, C, D 나오는데 제가 낼 때 이렇게 낼 겁니다. 왜냐면 DC 컨디션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AC 컨디션의 개인을 구한 형식으로 될 건데 근데 DC 컨디션을 못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GM이 안 나왔어요. GM이 안 나오면 하나 안 나오면 쭈루루 다 틀리는 거죠. 그죠? 처음에 DC 컨디션 못 나오면 다 틀리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요? GM이 이것임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이것임을 계산해라. 이것임을 계산해라. 그렇게 되면 중간에 보고 앞에 DC 컨디션 아니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 값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제가 그 시험 칠 때 주의사항 가나 A, B, C, D 있으면 이게 다이어트도 그렇고 딱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 C, D 있으면 D부터 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D부터 풀어도 돼요. 그러고 나서 A, B를 풀면 되니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V하고 V 저 예. AB가 계산할 때요. 예. 분자 분모에 지금 R B 값을 곱해주는 RB 값을 곱해주면 B 값을 곱해도 되죠. RB 값을 곱을 하면 표현이 좀 달라지죠, 그죠? 표현이 달라져서 1 더하기 RC분의 RB에 마이너스 GMRB가 되고 플러스의 RC분의 RB가 되겠죠. 그 분자항이 GM 마이너스 R B분의 1이 아닌가요? 분자항이요. 네. GM 마이너스 여기요? 아 그러네. GMRB가 되고 마이너스 1이다 그죠? 플러스 1이다 그죠? 제가 부인분의 부연 그러네. 여기 식이 지금 여기 제가 한 예로 제가 든 건데 부인에 대해서 V아웃이 있으면 요게 밑으로 가고 이러니까 GM 마이너스 R B분의 1이고 마이너스에 R B분의 1 더하기 R C분의 1이니까 얘를 곱을했을 때 지금 1 더하기 R C분의 R B고 그 다음에 GM R B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 거죠. V인에 대해서 V아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저기 내일 오전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사람 저 찾아와도 되는데 오전이나 오전에 수업 있죠 여러분 시험 있죠 실험 있죠 그죠 예 내일 5시부터 내일 공학과 210호에서 질의응답을 좀 궁금한 사람 찾아올래요?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내일 공부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니까 내일 공학관 210호에서 제가 5시에 그 5시에서 한 7시까지 질문 그쪽에 와서 저한테 좀 질문을 모았다가 와서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제가 보고 저녁 보러 나갔다 와서 혹시 필요하면 공학관 210호에 앉아서 계속 있도록 할게요. 예. 저희 그 DC가 구할 때 예. 지금 캐파시터니까 DC가 안 흐르지 않나요? DC 안 흐르죠? 예. 그러면 근데 그 아까 저희 GM 구할 때 예. IC를 구한 다음에 구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IC가 DC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IC DC에 가봅시다. 근데 그 캐파시터가 있으면 안 흐르는데 어떻게 IC가 그러니까 나오죠? 이 커패시터는 일로 안 흐르죠, 그죠? 예. 얘는 떨어지니까 이 VCC에서 그거에서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면 DC 컨디션은 신호를 생각하지 말고 트랜지스터 주위에 저항에 연결되는 그 파트를 생각하고 AC는 요 커패시터에서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저 회로에서는 일단 IC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GM 구하고 네. 그 소시노메들이 이제 그 흐르니까 AC일 때는 그래서 앰플리파이 된 거 구한 다음에 원래 값을 그 어느 정도 앰플리파이 됐는지 네. IC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제가 좀 할 때 신호가 10mV가 입력 10mV인데 출력은 몇 볼트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답만 달랑 되게 다 하지 말고 여기서 유도하는 거는 다 해보기 바랍니다. 그 이제 기말 칠 때는 이 등가 모델 안 하고 대략적으로 10배다 20배 다른 데를 좀 초점을 두도록 하고 지금은 등가 모델 있죠. 등가 모델 바꿔 생각하는 거를 주로 제일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에서도 소신호 모델하고 그런 그 DC 모델에서 그 저항을 바꿔 생각하는 게 있죠. 등가 모델 부분을 가방 연결 지어서 생각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혹시 시험 문제 몇 문제나 주시는가요? 시험 문제 한 3문제, 3문제 됩니다. 크게 3문제. 크게 3문제 됩니다. 살짝 사이에 이런 관계를 했었는데 혹시 여기서 혹시 한 1분만 쉬었다가 또 몇 가지 제가 그 여러분 짚었으면 싶은 거 하나 얘기 좀 할까 하거든요. 1분만 쉴까요, 여러분? 네. 아까 정리를 하면 자 조금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카먼 2m 카고 카먼 2m 그 컬렉터하고 그 카먼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를 그 컬렉터 살짝 요거를 살짝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짝 보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주로 본다고 생각해 보면 입력이 카먼 2m일 때는 여러분 보면 베이스에 입력이 되고 그다음 컬렉터에 저항이 달려서 컬렉터에서 출력이었거든요. 보면 이게 VCC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림을 잘 비교해 보면 이렇게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고 V인이 들어왔고 출력이 Vout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RC가 돼 있었고 여러분 그 RC가 커지면 여기에 전류가 같은 전류일 때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Vout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잘못하다가는 V인에 해당되는 DC 전압보다 낮아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얘가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로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R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전압이 저항이 커져서 이 전압과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얘가 RC가 그 증폭 회로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헤드룸이라는 단어를 써서 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요. VCC가 연결되어 있는 게 컬렉터 연결되어 있죠. 그죠? 컬렉터 연결되어 있고 이 컬렉터 연결 출력이 2m 단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2m 연결되어 있는데 VCC가 컬렉터 단에 DC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카먼 시그널 입장에서는 카먼 컬렉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먼 이미터다, 카먼 베이스다, 카먼 컬렉터다. 요 세 가지가 기본 증폭 회로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본 그 구성을 이제 DC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GM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AC 관점에서 증폭률을 구하고 인풋 임피던스를 구하고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고 딱 그 정도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그 R 자체가 그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카먼 이미터를 살짝 보면 이게 카먼 컬렉터를 보면 보면 컬렉터가 VCC로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이미터 단에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저항이 달려 있고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입력이 커지면 전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압이 높아지면 원래 전압이 높아졌을 때 이미터 베이스 단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증가하면 이미터 베이스 단의 전압은 제 정성적인 설명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입력 전압이 증가하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단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늘어나죠, 그죠? 얘가 늘어나면 뭐가 증가합니까? 컬렉터 단의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 전류가 증가하면 이 전류가 증가했을 때 이미터 단하고 컬렉터 전류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100배 베이스 단의 100배 전류 되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면 R1을 통과해서 V 아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가 증가하면 V 아웃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게 입력이 증가하면 출력도 같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증폭기라면 개인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죠, 그죠? 그래서 카먼 베이스, 카먼 이미터에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설명이 있죠. 그 설명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입력이 증가하면 베이스 이미터 단이 증가하고 전류가 증가하는데 이 전류가 R1을 통과해서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이 같이 증가하고 또 V하고 같이 증가하고 그럼 입력이 증가할 때 아무 출력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입력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소하면 요 V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전압이 감소하고 그럼 전류가 줄어들고 R2를 흐르는 전류가 줄기 때문에 V 아웃의 전압도 줄다. 그러니까 결국 입력이 감소하면 출력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향이죠, 그죠? 또 다음은 V인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데 얘가 같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얘가 같이 증가하는데 만약에 V 아웃이 V인보다 많이 증가해서 이 베이스 단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해보면 얘가 증가하는데 얘가 증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게 자 올라가면 이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이 전압 이미터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다 못해서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얘는 증폭기 모드가 안 되죠. 여기에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포워드일 때만 이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출력단이 항상 입력단보다 적겠죠, 그죠? 작아야 되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출력이 입력보다 작아야 되니까 개인이 크진 않겠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다음에 여러분 그 입력단에서 봤을 때 자, V인이 있는데 여기 딱 바라봤을 때 이 R이 있죠. R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건너편 베이스단에서 봤을 때 건너편에 이미 연결된 저항은 크게 본다 그랬습니까? 작게 본다 그랬습니까? 여기 입력단을 바라봤을 때 지난 카먼 이미터 할 때 이미터 쪽에다 저항을 달아줬으면 거기에 입력단을 바라봤을 때 이 저항이 보이죠? 어떻게 보인다 그랬습니까? 이 R이 그대로 보인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터 단에 저항을 붙여주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이유는 입력단을 바라봤을 때 이미터 단의 저항을 크게 느낀다. 이 증폭기의 인풋 임피던스를 크게 키워주는 효과가 이미터에 저항을 달아주는 것의 효과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라보면 R에다가 1 플러스 베타를 곱을 한 저항이 인풋 저항으로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었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이게 R의 효과 때문에 인풋 임피던스 커지는구나. 근데 개인은 거의 이제 계산해 보면 거의 1에 가까운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거를 이제 이걸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꾼 게 이제 아래쪽이거든요. 보면 여기 베이스 단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럼 베이스 단에 이게 베이스 단이고
이미터 단에 저항이 RE가 달려 있고 컬렉터 단에 이 컬렉터인데 얘가 VCC가 그라운드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입력이 이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요 베이스로 이제 들어가고 이런 관계를 성립합니다. 여기 R파이에 V파이에 GM V파이 이제는 아마 여러분 익숙할 걸 생각하고 출력 단위 V 아웃입니다. 아웃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키리오프의 볼티지 법칙을 먼저 생각해 보면 키리의 볼티지 법칙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보면 루프를 이렇게 보면 V인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V파이하고 Vout을 더한 게 V인이죠. 그죠?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V인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요 V파이하고 Vout이 요 두 개를 더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에 쓸 수 있는 게 V인이 들어가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인 V파이에다가 더하기 Vout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인이 V파이하고 Vout을 두 개 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리오프의 커런트 로가 있는데 볼티지 로가 있고 커런트 로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면 커런트는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거죠. R파이하고 GMV파이 두 합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Vout인데 그리고 이제 R1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이 I의 R2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I의 R2는 V파이 나누기 R파이를 해준 거에다가 GM의 V파이 두 합한 게 전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연결해 주는 게 이 Vout은 IRE 요 두 개 전류의 합이 RE를 통한 거니까 Vout은 IRE에다가 미터를 통한 저항에다가 이제 저 그림을 이게 RE에다가 RE를 곱을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두 개 이제 이걸 합한 거를 넣으면 되겠죠. 이것은 R 파이분의 V파이에 플러스 GM의 V파이에 합친 거에다가 RE를 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V파이를 밖으로 빼면 V파이는 그리고 R파이를 밖으로 빼볼까요? 한번 R파이에 1 플러스 GM의 R파이에 RE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RE분의 여기서 V파이는 여기서 GM R파이가 여러분 뭡니까? GM의 R파이 지금쯤이면 이제 많이 익숙하죠. 트랜스 컨덕턴스니까 컨덕턴스는 전압분의 전류다 하고 트랜지스터에서 중요한 부분은 컬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컬렉터 단 전류 나누기 VT구나. R파이는 입력단인데 입력단의 전류는 베이스 전류분의 VT구나 하고 약분하면 I 베이스분의 I 컬렉터가 되는데 그것은 전류 중폭률 베타구나. 그래서 1 플러스 베타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V파이를 보면 R 파이 나누기 1 플러스 베타에 RE를 해준 게 Vout이다 라고 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V파이를 빼고 얘를 지금 통째로 1로 넘긴 거죠. 얘가 Vout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R파이 나누기 1 플러스 베타의 RE다 이렇게 되죠. 그래 V파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넣으면 V인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입력에 대한 출력이니까 이걸 이제 1 플러스 베타의 RE의 R파이의 Vout이다. Vout이다. 1 플러스 베타의
R2분의 R파이의 Vout이다. 되니까 Vin분의 Vout은 여기서 딱 구해지죠. Vout은 1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베타의 R2분의 1이다는 겁니다. 보면 그럼 이게 R2 나누기 R2 플러스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에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바꾸니까 자, 개인이 이제 전압에 대한 개인이거든요. 개인인데 여기서 보면 1 플러스 베타 굉장히 큰 값이죠, 그죠? 100, 200, 150 이래 됩니다. 알파이가 100옴 정도로 작은 단위고 얘가 값이 충분히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R2분의 R2 나누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개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1에 가깝죠, 그죠? 1에 가까우니까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개인이 거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 Vout이 거의 1인 그런 개인을 가진 특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이미터 팔로우는 자, 이미터 팔로우는 개인 1인데 여러분 생각 개인 1인데 왜 써요 이거를? 전압 증폭에 대한 여기에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개인이 보통은 뭐 10이다, 1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개인 1이라요. 1이라는 얘기는 왠지 전압에 대한 이득은 없는데 전류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인풋 임피던스가 커진다 그랬죠, 그죠? 커진다 그랬는데 입력 저항하고 출력 저항을 살짝 봅시다 한번. 입력 저항, 출력 살짝 보면 자, 이미터 팔로우에 대해서 입력 저항을 보면 자, 원리식에서 개인은 거의 1에 가깝다 그랬죠. 전압 이득이 거의 1입니다. 1인데 얘가 왜 개인 1이지만 왜 이걸 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1인데 왜 쓸 것 같아요? 나 증폭기 했는데 이건 아주 어려운 부분 아니었으니까, 그죠? 보면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R인인데 이거 딱 연결했어요. R인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연결해 줘야겠다. 여기서 입력장이 1kg입니다. 1kg다 그러면 내가 전압이 1V인데 아쉽게도 그 오래된 건전지라서 내부장이 커졌어요. 오래된 건전지는 1V나 1.5V 내부장이 커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100kg면 2kg면 100분의 1만 전달되다 보니까 1.5V를 달아줘도 실제 전달되는 거는 15mV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자체가 나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15mV밖에 안 가는데 얘를 100배로 해봤자 다시 1.5V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1이긴 하지만 얘를 100kg이 아니라 이 이미터 팔로우를 써서 여기 이제 이미터 팔로우 쓰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kg 해볼까요 한번? 10kg를 달아줬습니다. 10kg 달아줬습니다. 자, 10kg 달아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1 플러스 베타를 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대략 보면 1 플러스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메가옴 되죠. 자, 1메가옴 되면 자, 이거를 이미터 팔로우를 딱 달아주면 이미터 팔로우를 여기 딱 달아주면 1메가옴이라는 얘기죠. 1메가옴이면 100kg면 1메가옴이면 걸어주면 1V를 걸어주면 이게 얼마 걸립니까 이게? 100kg 1메가옴이니까 11분의 10이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1V 다 가죠.
그죠? 여기 인풋장이 크니까. 그죠? 자, 갔는데, 자, 그럼 거의 1V 갔습니다. 7분의 10V로 거기 갔는데, 출력장이 얼마 정도 됐었죠, 아까? 출력장에서 받으니까 출력자가 어떻게 됐어요? 값이 R보다 작죠? 그죠? R이 나누기 1 플러스 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R보다 작다니까 10km 달아졌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전압은 1V 거의 전달되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10km 정도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V 나올 때 내부 저항이 100km짜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건너 그 카본 컬렉터를 지나고 나니까 1V는 거의 가고 요 내부 저항은 10km로 딱 줄었죠. 그럼 10km이니까 요 100km짜리가 10km 줄었으니까 그 다음 단에 넘길 때 인풋 장이 좀 작아도 얘가 내부 장이 작아졌으니까 전달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아,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아, 제가 그랬는데, 자, 그럼 이거 뭐 마술같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말 잘 따라봐요, 한번. 자, 여러분 내가 1V입니다. 1V인데 내가 아쉽게도 100km가 돼요, 내부장이. 이건 언제 발생되냐면 건전지 쪽으로 건전지 처음에 1.5V 나오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5V보다 떨어진 전압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부의 저항이 커져요. 내부장이 커져서 나오는 전압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단자 전압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그게 이제 1V는 참 좋은데 100km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입력 저항이 얘보다 훨씬 커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입력이 그대로 가는구나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입력 저항이 10km짜리 예를 들어서 카먼 2m가 있는데 카먼 2m 회로가 있는데 증폭기가 있는데 입력 저항이 R인이 아쉽게도 10km이래요. R인이 10km이면 이게 10km이면 100대 10 그러면 1V를 하더라도 110분의 10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V가 아니라 한 10분의 1을 줄어든 값이 가요. 그 얘기는 카본 2m가 만약 개인이 10이다 그러면 10배 다시 늘려도 개인은 원래 전압과 똑같은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인풋 저항이 작음으로 해서 제대로 증폭기의 인풋 저항이 작음으로 해서 얘의 전압이 전달되지 않는 현상, 얘 크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풋 저항이 무지 큰 중간에 개인이 1인 거를 달아줘서 출력 저항이 낮춰져서 얘를 1V 100km짜리를 1V 10km짜리로 바꿔주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장과 출력장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카먼 컬렉터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컬렉터 단위 카먼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압 입력에 대해서 개인이 그 1에 가까운데 이름을 이미터 팔로우라고 해서 이미터에 달려 있는 게 출력인데 팔로우니까 이런 추종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입력 단위 전압을 그대로 따라간다. 대신에 입력 전압을 키워서 원래 전압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다음 단에서 내가 이런 전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막아주자라는 게 이 이미터 팔로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인이 1인 거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히 버퍼라 그래요. 버퍼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버퍼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인이 1이면서 우리 회로 같은 데서는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와서 부인이 들어와서 V 아웃이 그대로 들어가는 이 개인이 1인 증폭기를 가지고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카먼 컬렉터, 카먼 베이스, 카먼 이미터 세 가지가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원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회로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지금 본 거가 되겠죠.
예. 커먼 이미터로 저 이미터 쪽에 저항 달면은 예. 그냥 R이 엄청 커지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음. 그 커먼 이미터는 그 불편율도 높고 R인도 크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죠? 좋은 질문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있으면 카먼 이미터죠 이게 기본적으로 카먼 이미터인데요. 출력 V야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카먼 이미터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는데 질문이 뭐냐면 자 이게 개인이 10이다 100이다 그래서 이게 R8분의 요 R 밑에 달린 거분의 위에 할 때 요 밑에다가 저 하나 달아주면 되지 않냐. 커먼 이미터에 R1을 달아주면 얘도 똑같이 R 파이 더하기 1 플러스 베타에 R2가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요. 얘를 키우면 입력장이 커지죠, 그죠? 커지는데 근데 얘를 보니까 그럼 우리 생각 한번 해보면 이렇잖아요. 입력장도 크게 키우고 개인은 여러분 이 시계에서 대충 어떻게 됐었습니까? 대략 우리 이런 회로 보면 이 카본 2m에서 또 2m 단위 저항에 R이 달려 있고 컬렉터 단위 R 컬렉터 달려 있으면 우리가 2m 달려 있는 저항분의 여 위에 달린 저항 이 개인을 냈죠. 대략 1 플러스 GM분의 1 더하기 여 RB분의 대략 밑에 거분의 위에 거가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을 크게 키우려고 그러면 이 저항을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알리 요 저항분의 위에 저항이니까 작게 해야지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얘를 크게 키우면 개인이 줄어들죠, 그죠? 이제 크게 키우면 개인이 줄어드니까 딜레마가 뭐냐면 얘를 크게 키우면 얘가 입력장이 커지니까 좋은데 얘를 크게 키우면 개인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개인이 줄어드니까 목적을 달리해서 두 가지 달리해서 이 전압이 나올 때 얘는 이제 개인을 크게 키우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 컬렉터단에 저항을 없애주고 여기 R이 요만 달려있는 출력 그대로 해서 카먼 컬렉터로 이미터 팔로우를 해주면 이제 개인 요 입력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처음에 카먼 여기 이제 이게 V인이 돼 있으면 RC가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VCC에서 출력단 이게 지금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보면 이게 출력이 카본 트랙 미터에서 RC나 출력 전압이 그대로 들어가서 버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몇 달 올리고 해주면 왜 증폭회로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거는 네. 그림이 네. 2m 팔로워가 그 입력 저항이 크게 커지는 거를 좀 무효화시키려고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저러면은 V2이 이게 좀 순서가 반대가 된 게 아닌가 제가 반대요. 네. 반대가 이게 요 한 세트로 그 다음 또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있죠. 보면 이게 이제 그 다음 단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중간에 따라서 요걸 사이에 삽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우리 회로에서 이 버퍼는 중간 중간에 많이 넣어주거든요. 많이 넣어줘서 생각해보면 개인이 1인 거를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해주면 사실 다이오드가 돼버렸네. 이렇게 되고 개인 1인 걸 여러 개 해주면 사실 큰 효과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없어 보이나 개인이 저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이걸 갈 때 처음에 입력해서 입력장을 크게 만들어줬고 출력이 딱 줄었으니까 같은 전압이긴 하지만 입력장이 출력장이 작은 걸 바뀌어 있고 또 더 작은 걸 바뀌어 있고 더 작은 걸 바뀌어 있고 결국 처음에서 끝에 할 때 건전지로 따지면 아주 오래된 건전지가 새 건전지로 바뀐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건전지 전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새 건전지로 하면 새 건전지 바뀌어서 전류가 많이 나오는 형태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카먼 베이스 예전에 그래서 TR999 회로집 이런 거 한번 보면 이런 회로집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살짝 제가 이제 보면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VCC 있고 입력장 컬렉터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RE에 대해서 이렇게 Vin이 들어와서 여기다 VX를 달아줘야겠죠, 그죠? VX를 달아주고 그다음에 IX 흘러간다. 그러고 출력단에 얘가 Vout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R 파이에 V 파이 이런 그림을 바꿀 때 똑같이 보면 GM V 파이에 요게 그라운드 돼 있죠, 그죠? 자, 돼 있고 요게 아까 똑같이 그림을 그려 보면 RE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V 아웃이다 하고 여기에 VX에 IX.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 입력장은 이거는 IX 분의 VX다 해서 입력장을 한다 그랬죠, 그죠?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그대로 하면 IX는 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똑같습니다. R 파이 분의 V 파이로 같은 겁니다. 다음에 흘러가는 전류가 요 V 아웃이 되어 있는데요. VX는 여기서 V 파이 더하기 V 아웃인데 이 V 아웃은 전류 두 개 합이 흘러가는 아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여기 왼쪽 흘러가는 전류는 R 파이 분의 V 파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GM V 파이입니다. GM V 파이인데 여기에다가 이 전류가 합해서 여기 RE로 지나가기 때문에 RE를 곱을 게 바로 V 아웃입니다. 이 V 아웃과 방금 V 파이를 합하면 이 VX와 같을 겁니다. 아까 같은 과정이죠. 그럼 이게 V 파이를 묶어내면 똑같은데요. 1 플러스에 이게 R 파이를 묶어내면 1 플러스 GM R 파이는 베타고 RE다. 이렇게 되니까 요 V 파이는 1 플러스 R 파이 분의 맞나요? 1 플러스 베타의 RE 분의 1이다. 이래 되니까 이게 1이 아니고 V 아웃 아니 VX군요. VX는 잠깐만요. 제가 그 인덱스를 바꿨네. 자, 인덱스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쓰다가. 자, 여기서 V 파이는 1 플러스 R 파이 분의 1에 1 플러스 베타의 RE 분의 1이다. 의 VX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 넣으면 되죠, 그죠? 넣으면 이제 IX는 V 파이 넣으면 VX가 되고 그다음에 R 파이를 곱으면 R 파이 더하기 1 플러스 베타의 RE가 되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입력장 RX 분의 VX는 R 입력장인데 얘는 이제 넣으면 R 파이 더하기 1 플러스 베타의 RE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입력장이 R 파이 대해서 1 플러스 베타의 RE라는 걸 예상한 대로 나왔거든요. 지금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상 나왔는데 여기서 개인이 1인데
개인이 있는데 출력 저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출력 저항은 이제 보면 여기서 바깥에서 봤을 때 출력에서는 지금 요거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력 저항 구할 때는 여기에 R 파이에 V 파이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서 VX 부분은 출력 잴 때는 얘는 그라운드 시켜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 쪽에서 바라봤을 때 얘를 잴 때는 V를 그라운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걸어줘서 그 B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R 2에 자 이거 똑같습니다. GMV 파이 여기에다가 VX에 IX 자 그럼 여기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그라운드 0이니까 보면 0은 여기 V 파이 더하기 VX 합한 거 이게 지금 여기 없으니까 V 파이하고 VX를 더한 거가 이래 되고 그다음에 흘러간 전류는 요 IX가 있는데요. 요게 더했을 때 이 전류가 입력 들어간 전류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 전류 합해서 RD로 가죠, 그죠? 그러면 VX는 여기서 IX 더하기 그 다음에 GM V 파이 더하기 R 파이 분의 V 파이의 전체 요게 다 전류가 세 가지죠, 그죠? 그래서 보면 VX를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 GM V 파이 통하는 전류, 그 다음에 요 VX로부터 IX 공급되는 전류 세 개 합해서 RE를 통해서 지나가고 그게 VX가 되는 거죠. 세 개 전류 합한 것에다가 얘를 이제 RE를 곱을 하면 이게 V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출력 저항 R 아웃은 IX 분의 VX가 되니까 여기서 V 파이는 마이너스 VX죠. V 파이는 마이너스 VX니까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VX는 IX 마이너스 GM VX 마이너스 R 파이분의 VX 이래 되겠죠. RE 이래 되니까 여기서 이제 넘기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VX가 좌변에 있고 우변에 IX하고 쭉 있으니까 1 더하기 거기 VX 1 더하기 GMRE 더하기 여기에 R 파이분의 RE 합한 거에 얘가 VX는 IX RE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VX가 돼 있으니까 VX 묶어내고 GMRE 그다음에 R 파이분의 RE 마이너스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되니까 그렇게 하고 IX는 IX RE 곱을 한 게 IX R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R 아웃은 IX 분의 VX가 되니까 이거는 1 플러스 GM RE 더하기 R 파이분의 RE 분의 이제 RE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는 것처럼 R 아웃이 이제 RE 2m 단에 걸어진 좌우로 되죠. 물론 이거를 좀 형태를 좀 바꿔도 됩니다. 형태 바꾸는데 요거를 R 파이로 외부로 올리면 RE에다가 R 파이 더하기 GM R 파이는 베타 RE 그다음 R 파이니까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죠. 베타 플러스 1에 RE 이래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R 아웃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저항 자체가 이게 또 충분히 크고 그러면 이제 RE가
거의 RD가 이제 출력장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 이제 원래 지문은 되돌아와서 왜 커먼 컬렉터인 경우에 보면 자 이거 봐요 한번 이거는 원래 식에서 자 이 식에서 보면